여러분 안녕하세요.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의 신혜강입니다. 오늘이 벌써 그 마지막 시간인 제 10회째 시간인데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0번의 강의가 어떻게 오늘도 계리직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계시는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재미와 유익함 두 가지 모두를 드렸는지 궁금하네요. 둘 다 드렸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자, 그럼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 제10회 오늘의 주인공을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영원한 주석 김구입니다. 김구는 1876년 황해도 해주에서 상민의 외아들로 출생합니다. 김구가 어린 시절 김구의 아버지는 그의 공부를 위해서 집안에 서당을 둘 정도로 교육열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런 아버지의 영향으로 인하여 김구는 과거 합격을 통해서 입신양명을 해서 자신도 양반들의 탄압과 착취를 받지 않는 신분이 되기를 희망했다고 합니다. 과거 준비를 열심히 한 김구는 17살이 되던 그 해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과거 시험에 응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장에 가서 보니까 돈과 권력이 있는 양반집 자제들이 온갖 부정한 방법을 총동원하여 과거 시험을 보는 것을 보고 그는 과거에 대한 희망도 저버리게 됩니다. 과거를 포기한 김구는 1893년 동학에 가담합니다. 그는 그 다음 해인 1894년에 동학의 황해도 팔봉 접주가 되었고 곧 동학농민운동에도 가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해주성 전투에 패하여 관군에 쫓기는 몸이 되었고 그가 이렇게 숨어 지낼 때 그에게 은신처를 제공해 준 사람이 바로 안중근 의사의 아버지인 진사 안태훈이었습니다. (1895년) 김구는 명성황후가 일본의 낭인들에 의하여 시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이후 그는 우연히 황해도 치아포에서 일본군 중이 스치다를 만나는데 김구는 이 스치다가 명성황후를 시해한 일본 낭인들의 일파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맨손으로 처단하게 됩니다. 그는 이로 인해 곧 경찰에 붙잡혀 살인범으로 사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김구가 명성황후의 원한을 갚기 위해서 일본인을 살해했다는 그 정상이 참작되어 그는 고종의 특명으로 사형은 면하게 됩니다. 그는 이후 인천 감옥에서 남은 형기를 복역하던 중 동료 죄수들과 탈옥하여 삼남 일대에서 숨어 지내며 잠시 승려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이후 그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신분을 감추고 황해도 지역에서 애국계몽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는 특히 교육 분야에서 열심히 활동을 하였는데 학교를 세우기도 하였고 교사로 참여하여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이 무렵에 기독교에도 입교합니다. 그는 기독교 입교를 통해서 당시 기독교계 애국계몽운동의 핵심 세력이었던 상동교회 측 인사들과도 교류를 갖게 됩니다. 당시 상동교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던 전덕기, 이준, 이동영 등이 신민회를 수립하자 김구는 이 신민회에도 가입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
백오인 사건에 연루되어 그는 1911년 일제에 체포되어 수감 생활을 하게 되었고 이후 1914년 가출옥하여 나오게 됩니다. 그는 추록 이후에는 농촌 지역에 머물면서 농촌 계몽 활동을 하다가 1919년 3.1운동을 맞이하게 됩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에 가담하기 위해 상해로 망명합니다. 상해에 도착한 그는 당시 상해 임시정부 내무총장을 역임하고 있던 안창호를 찾아가 임시정부에 문직이라도 시켜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당시 김구를 이미 잘 알고 있던 안창호는 김구를 상해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에 임명합니다. 임시정부 초대 경무국장으로 상해 임시정부 활동을 시작한 김구는 1923년 내무총장에 임명되었다가 1924년에는 국무총리 대리에 임명되었고 곧 1926년에는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령에 임명되었습니다. 하지만 1920년대 후반에 상해 임시정부는 핵심 인물들의 이탈과 재정 부족 등으로 인하여 사실 이렇다 할 활동 없이 유명무실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1931년 만주사변이 터지자 김구는 이를 계기로 적극적인 항일 운동을 할 것을 모색하게 되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그는 1931년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게 됩니다. 그는 곧 1932년 1월에 이봉창 의사의 의거를 이끌었고 또한 4월에는 윤봉길 의사의 의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높였습니다. 그는 또한 이를 통해서 대한민국 상해 임시정부가 당시 중국의 국민당 정부로부터 적극적인 지원을 받게 만듭니다. 하지만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 일제의 표적이 된 임시정부와 김구는 이후 이곳저곳을 떠돌며 피해 다니게 되고 결국 8년간의 이동생활 끝에 1940년이 되어서야 충칭에 정착하게 됩니다. 충칭에 정착해서 임시정부를 재정비한 김구는 이후 임시정부의 주석 자리에 오릅니다. 임시정부의 주석이 된 김구는 1940년 한국 광복군도 조직하고 1941년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자 일본에 선전포고를 한 후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됩니다.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항복하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과 김구는 귀국을 추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미군정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김구 및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들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하게 됩니다. 해방 이후에 국내의 정국은 좌우로 극명하게 갈려서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모스크바 삼상회의에서 신탁 통치가 결정되자 김구는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반탁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또한 그는 남과 북에 통일된 자주적인 정부가 수립되게 하기 위하여 남북협상에도 참여하였으나 결국 남과 북에 각각 별도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1948년 남과 북에 각각 별도의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도 김구는 38선을 무력화시키고 자주적인 통일정부가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으나 결국 이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1949년 6월 경교장에서 당시 육군 소위
안두희가 쏜 흉탄을 맞고 74살을 일기로 그만 서거하고 맙니다. 자, 지금까지 김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봤는데 이 김구 관련 내용들이 우리 계리직 시험에는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풀어볼 문제는 2008년도 기출문제입니다.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회고를 남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이 없는 나라의 백성으로 70평생의 서름과 부끄러움과 애탐을 받은 나에게는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이 완전하게 자주독립한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보다가 죽는 일이다. 나는 일찍이 우리 독립정부의 문지기가 되기를 원하였거니와 그것은 우리나라가 독립국만 되면 나는 그 나라의 가장 미천한 자가 되어도 좋다는 뜻이다. 예, 다음 회고를 남긴 인물 누군지 다 아시겠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김구이고요. 자, 따라서 이 문제는 김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1번, 화북지역에서 조선 독립동맹을 결성하였다. 2번, 조선의용대를 결성하여 대일전선에 참가하였다. 3번,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가 전투에 참가하였다. 4번, 개정 임시헌법에 따라 임시정부 주석으로 취임하였다. 네, 여러분들 정답은 모두 쉽게 찾으셨죠? 정답은 4번, 개정 임시헌법에 따라 임시정부 주석으로 취임하였다입니다. 근데 오늘 오답 선택지도 모두 다 중요합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해외 항일 무장 독립투쟁에 있어서는 우리가 꼭 알아두어야 되는 쓰리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봉, 투봉, 쓰리봉 세 명인데요. 원봉이 바로 김원봉, 투봉이 김두봉, 쓰리봉이 양세봉입니다. 근데 오늘 선택지에 이 세 명이 모두 다 나왔습니다. 1번, 화북지역에서 조선 독립을 결성한 사람, 예, 바로 투봉, 김두봉이고요. 조선의용대를 결성한 사람은 원봉, 김원봉입니다. 그 다음에 3번, 조선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가 전투에 참가한 사람은 양세봉이죠. 오늘 오답 선택지들도 모두 내용 잘 정리해서 알고 계셔야지 다음번 시험 준비가 확실히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써 계리직 시험에 나오는 한국사 인물 이야기 그 마지막 편인 제10회 김구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